할렐루야. 아마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리 공항 베델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늘 익숙한 교회지만 우리 합동에 우리 교단에서 공항 베델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세강 목사님 때부터 또 이렇게 새롭게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최소감 목사님,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전국 장로회에서 강사로 모실 정도니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최 목사님 얼마나 오랜 친구입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존경하지만 제가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아니면 얼굴로 보나 몸매로 보나 제가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게 공항 베델교회 와보면 제가 오늘 특별히 더 행복한 이유는 커피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어떻게 주차장을 들어오면은 찬양 소리가 나고, 그리고 로비에 오면은 커피 향기가 나면서 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정말 우리 공항 베델교회 우리 160여 개의 총회 노회가 있고 제가 남서울의 노회장으로 섬깁니다마는 우리 노회에서 공항 베델교회라고 하면 우리 임현성 장로님 저와 같이 임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임 장로님 딱 봐도 공항 베델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또 우리 김은랑님 뵐 때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장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노회 때 우리 권사님들 뵙고, 또 우리 오 목사님, 오세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교회가 아니라 등록하고 싶은 교회가 우리 공항 베델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웃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이 관계가 돈을 조금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이 관계에서 어려워지면은 이건 굉장히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연말쯤 인사 발령이 날 때 보면은 꼭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인간이 가든 내가 가든 둘 중에 하나 발령 내 주옵소서. 그런데 꼭 그렇게 기도하면은 꼭 그분은 안 가시고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피플 퍼즐이라 그러니까, 아니 피플 퍼즐이 뭐지? 퍼즐을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니까 퍼즐을 맞추나? 그게 아니고, 이 퍼즐이라고 하는 말에는 나를 당혹스럽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날 때 그 관계 속 나를 당혹스럽게 하고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피플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 3번의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할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할 것이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응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사람들과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땐 지금은 목사님 이게 뭐죠? 피플 퍼즐이 뭐죠?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미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만약에 3번에 걸쳐 세미나 했는데 내가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얼굴만 봐도 이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 이 좁은 평수에 세상에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중앙 집권형도 있고 지방 분권형도 있고, 이 똑같은 얼굴에 재료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닌데 우리가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플 퍼즐 세미나는 우리 장님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한 4년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국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 디모데 성경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세 분의 미국에 있는 두 분의 목사님과 그 두 분의 목사님이 뭐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양승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이 한국에 이 세미나를 하고 원하셨는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제가 전임 사역으로 이 사역을 맡아서 군에 가기 전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이 피플 퍼즐 세미나가 이게 뭔가 몰라도 이건 세미나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WTV라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유명한 이 성경 단체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언제적이냐 192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만든 이 세미나가 뭐냐, 바로 이 피플 퍼즐 세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지, 저분의 행동이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주시면은 이 세 가지가 이 피플 퍼즐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나를 이해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은 잘 아는데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신과 다른 일을 갖다가 존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와 다른 그 사람과의 적응력을 통해 가지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정말 이 행동의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관계에 이런 것들을, 도대체 내 자녀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내가 낳는데 내가 난 자녀가 왜 저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시어머니는 왜 그럴까? 난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 보시면 우리 4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 4페이지를 보면은 이거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통과하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질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아무리 저를 살펴봐도 난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나는 장점이 없다. 어떤 우리 이 세미나라는 권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는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남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장점이 있죠. 이쁩니다. 이쁘대고 장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쁘다고 그 장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하나 없더니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합니다. 그것도 장점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 아내는 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거부터 해가지고 하니까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릴 적부터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점을 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남들에게 너무 드러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때 장점에 대한 나의 태도는 뭔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여러분, 나의 장점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잠깐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이 앞에 이 동물들이 나옵니다. 오리가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 다람쥐하고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동물 학교에 이 과목이 있었는 과목. 근데 오리는 수영은 잘하는데 달리기는 못해요. 가지고 오리가 열심히 난 달리기 잘해야지 막 달리다가 물갈퀴가 다 물가 찢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는 잘하는데 수영을 못해요. 한바탕면 익사할 뻔 맞습니다. 다람쥐는 나무는 잘 타는데 날지를 못해요. 떨어져서 죽을 뻔 맞습니다. 독수리는 날기는 잘하는데 나무 오르기는 못해요. 발톱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동물들에게도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잘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장점이 뭘까? 내가 무엇을 잘할까?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 이거 세미나 하다 보니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정말 시간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장점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이 장점에 대한 태도입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이 어려운 게 뭐냐,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어렵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못할 때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느 게 부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얘기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 탐탁진 않으시면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업어주니까 아내가 미안하니까, 할머니가 미안하니까, 여보 나 무거워? 영감 나 무거워? 그러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얼마나 무거운데. 할머니 다 들었습니다. 좀 가다가 이제 할머니 내려오고 가다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좀 이제 할머니 보고 좀 나 좀 업어줘 그랬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양심 있지. 그래서 할머니가 어쨌든 간에 이 할아버지를 딱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겁지 그러면 아까 한 말 그대로 할 것 같아가지고 할멈 나 가볍지? 그러니까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는 바람 들었지, 물론 가볍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점에 대해 서로 간에서 인정하는 태도, 이 사람 각각 가지고 있는 인정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버스가 얼마 안 좋아가지고, 그죠? 이 대중교통이 타면은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했죠. 한 학생이 버스를 타고 뒤에 앉으면서 이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갑니까? 똥차 언제 출발해요? 이 똥차라는 얘기를 듣고 이 기사님이 말합니다. 똥이 차야 간다. 우리 옆 사람 추보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새 이 말이 나를 갖다가 둘둘둘둘 묶고, 곧 처음에는 내가 말하지만 나중에는 이 말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점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겐 주신 것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한번 따라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거다. 이게 분명한 사실.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없다고 하는데 있을 리가 만무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예배 전에 꼭 인사하는 게 있는데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데도 목사님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목사님 뭐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어느 부흥 강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차가운 바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썰렁해.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 그렇구나.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도 끝나자마자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보더니 남편이 딱 보면서 열받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장점이 있다.
없는 게 아니다. 난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장점이 영향이 뭘까? 이 장점은 뭡니까?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다람쥐라 그러면 달리기에, 나무 오르기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수영을 잘한다 하면, 예를 들어 수영을 잘한다 그러면 그 수영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잘 장점을,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걸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장점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약점. 목사님, 전 약점 없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약점이다. 내가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약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점에 대한 나의 태도는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도 뭐가 있었냐?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그런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가 자신의 질병을 위해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 이 약점, 어떤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물질이 없다. 아니면은 또 뭡니까? 나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다. 아니면 나는 이런 성격적인 이런 결함이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더 나가는 겁니다. 내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설교학 교수님이 누구셨냐면 박희천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이 박희천 교수님은 말을 굉장히 느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막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말 천천히. 그래가지고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하시면, 했더니 내가 원래 말하면 이렇게 빨리 말하는데 이렇게 빨리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약점을 극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서,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죠?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왜 개척했느냐? 지금은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만은 교육자로 갔는데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쫓겨나시면, 설교. 나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니던 교회에서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쫓겨나시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했느냐? 이 주한 장로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설교를 못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설교의 약한 부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오늘날의 이 주한 장로교회를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뭐가 있다고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 뭐가 있느냐?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장점을 극대화하고 내 약한 부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해, 세 번째, 시작. 모든 사람은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냐 하는 것에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그 종이에 혹시 책이 없는 분들은, 책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펴보시면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개인의 스타일.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려 그러네. 갑자기 뭘 치라 그러지, 하라 그러지. 교재 8페이지. 교재 8페이지가 없는 분들은 우리 종이를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종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면은, 자, 교재 8페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강력한
절제하는 강력한 꼼꼼한 표현력이 있는 이 네 개 중에서 나는 어떤 거와 같다라고 그럴 때 옆에 보면은 점수 집계표가 있죠. 옆에 나는 절제하는 강력한 꼼꼼한 표현력, 이 중에 나는 이게 내가 딱 볼 때 나는 꼼꼼하다. 그러면 꼼꼼함을 C죠. C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종이 없으면 받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절제하는 강력한 꼼꼼한 표현력이 있는 이것 중에 나를 가장 잘 소개한다 라고 할 때 B 강력하다 그러면 B가 어디냐면 1번에 첫 번째 B가 있죠. 거기다 B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늘 나는 꼼꼼하지, 너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니 그 말 들었기 때문에 나는 꼼꼼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난 꼼꼼하고 싶다 해서 꼼꼼을 치면 안 돼요. 나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 그래서 현모양처 같은 걸 치고 싶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네가, 두 번째 개척적인 정확한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이 중에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거기다가 A, C, D 중에 표시라는 겁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죠? 제가 오늘 공감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바로바로 생각을 너무 깊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묵상을 오래 하면 안 돼요. 묵상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내가 되고 싶은 걸 치면 안 돼요. 되고 싶은 걸 치는 게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단어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와보시네. 자, 여러분 그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에 떠가지고 이게 떴네. 잠깐 떴네. 요 잠깐 옆으로 밀어야 되겠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이와 같이 절제하는 정확한, 딱 옆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에 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가 낫다 좋다는 게 없고,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 자신,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그 네 개 중에 나와 가장 익숙한 것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남에게 뭐 이걸 보여준다, 안 보여줍니다. 남에게 뭐 보여줄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시간입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것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 하신 분은 이렇게 요 가로로 몇 개가 됐는지, 세로로 몇 개가 됐는지를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개수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로로 이렇게 내가 몇 개가 표를 했는지, 나를 아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아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내가 세로로 해가지고 밑에 점수를 내가 몇 개인가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내가 몇 개인지 한번 그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시고 그냥 많이 생각하지 말고 4개 중에 그냥 가장 가까운 데 표시하면 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다 하신 분, 다 하신 분 손 한번, 다 하신 분 감사합니다. 다 하신 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을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만. 자, 그냥 표시하시고 가로로 내가 몇 개 정도 했는지. 자, 하셨습니까? 자, 못하신 분, 아직 다 못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러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다가 주도형, 두 번째에다 사교형, 세 번째 안정형, 네 번째 시중형입니다. 이걸 보고 혹시 보시면서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낫습니까? 여러분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멩이도 보면 화강암이 있고 짱돌이 있고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스타일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자, 주도형이 있고 사교형이 있고 안정형이 있고 시중형이 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로 보면은 주도형은 누구냐? 바울이 주도형입니다. 사교형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안정형은 아브라함이고 신중형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나은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주도형이다. 나는 주도형이다. 괜찮습니다. 손 괜찮습니다. 나는 사교형이다. 나는 안정형이다. 안정형, 감사합니다. 나는 신중형이다. 감사합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내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하겠다. 이런 분은 대략 안정형일 확률이 높아요. 안정형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인데 이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더 좋냐,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각각의 내 스타일에 장점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주도형이 있고, 주도형은 뭡니까? 기본적인 욕망은 이지하자입니다. 만약에 여전도회 회장님이 주도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김장 하자 그러면 이미 차 타고 배추 뽑으러 가고 계십니다. 매포기를 뽑을까 뭐 할까 하고 나중에 하는 일이에요. 이 주도형의 기본적인 욕망은 지금 하자는 거예요. 교회 진다고 땅을 본다 그러면 신중형은 어때? 신중형은 이 땅이 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경계는 어떤지 다 살펴보면, 주도형은 뭘까요? 일단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일단 이제 하자. 이게 주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교형은 뭡니까? 사교형은 기본적인 욕망은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형. 그래서 이 사교형은 약간 무대 체질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야외에 갔을 때 사회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교형한테 맡기면 엄청나게 잘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사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교형은 사람과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행복해하면 행복해하고, 이게 제 아들이 전형적인 이 사교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사교형은 기본적 욕망은 인정받는 거. 때문에 이 사교형이 있는 곳에 가면 뭐냐,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좀 약간 우울하다 싶을 때 이 사교형에 가면은 그 분위기를 싹 바꿔버립니다.
싹 바꿔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기본 욕망. 안정형은 뭡니까? 안정형은 타인과 화합하라. 그러니까 이 타인 뭡니까? 이 안정형은 뭐냐면은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화합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형은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정형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중형. 신중은 그것을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걸 아주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이 딱 왔을 때 여러분 걸음걸이가 빠르다. 뭐와 뭐일 확률이 높습니까? 이 중에서 주도형하고 뭐하고 사교형, 그죠? 걸음 딱 들어오는데, 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빨리 딱 들어와요. 빨리. 이건 이 둘도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약간 천천히 조심스러우면 뭘까요? 신중형과 안정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주도형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옷이나 이런 걸 고를 수 있도록 그냥 뒤만 따라다닙니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이거 좋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교형은 뭘까요? 사교형. 이 사람은 얼굴 딱 보니까는 사교형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번 입어보시라고. 이거 너무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막 그러면 처음에는 티 하나 사러 갔다가 양복 2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안에 드레스에 다 사옵니다. 이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거 막 합니다. 여러분, 안정형은 뭘까요? 딱 보니까 안정형 같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안정형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한번 입어보라 그러세요. 이거 한번 입어보고 저거 한번 입어보면 이 안정형은 미안해서 사갑니다. 미안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옷을 많이 입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어. 그냥 하나도 사갖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뭡니까?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사오게 되면 이게 안정형. 그러면 신중형은 뭐냐? 신중형을 딱 봐서 신중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옷감의 재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이 신중형은 뭡니까? 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가족위원회도 왔을 텐데, 새가족위원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이분이 안정형이다. 예를 들어서 안정형인데 앞자리 ቢ었다고 안정형을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이 앞자리까지 앉히면은 안정형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정형은 편하게 뒤에 사람 안 보이는 그쪽에 편하게 앉혀드리는 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교형은 뭘까요? 사교형은 기쁨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기쁨으로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거. 뭐 그것 때문에 막 미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보면은 엄마는 주도형인데 아이가 안정형이다.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답답해 죽습니다. 쟤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쟤는 도대체 물에 물탄 듯 수에 탄 듯 자기 의견 표현한 것도 주저하고, 늘 친구들과 그냥 자기 있으면 그냥 하고 싶은 것을 막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막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엄마는 신중형인데 딸이 사교형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냥 뭡니까? 뭐 숙제해야 되지만 남겨놓고 친구랑 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 어떤 이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형의, 예를 들어 이제 야외를 가게 됐다. 그럴 때 주도형은 뭡니까? 꼭 가기로 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사교형은 뭡니까? 올라가다가 분위기 좋은데 그냥 놀면 돼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꼭대기까지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분위기 좋으면 가면 되지. 안정형은 뭐예요? 꼭대기에 가자는 사람과 중간에 놀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서로 잘 마음이 합해져야 될 텐데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원래 내 하는 스타일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주도형, 하의 주도형. 여러분, 이게 보면은 다 사람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 것처럼 뭐 주도형이라고 뭐 다 주도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내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데, 하이 주도형, 아주 주도형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할 텐데, 이 염려되는 거 뭐냐면 첫 번째만 듣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작용이 심각해요. 부작용이. 그래 나 주도형이다 어떨래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나 원래 사교형이야, 그나 원래 이래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7월달 8월달에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할 때, 주도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장점이 뭐냐, 즉시 성과를 올립니다. 하자 그러면 바로 성과를, 신속한 결정을 내립니다. 신속한 결정. 그래서 여러분, 신중희 아내가 집을 알아보고 갔다 와가지고 집에 대해서 집이 베란다가 어떻고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살 거야 안 살 거야? 딱 단도직입 물으면 살겨 안 살겨? 그러니까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약간 반응이 느린 거를 어떤 분들이 좀 약간 더 신중할까요? 그 신중형은 다 모든 것들을 다 재보고 모든 것들을 다 천천히 이걸 잘 따져봐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도형은 잘 포기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책임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볼 때는 자신감이 있어버리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도형의 이런 스타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가들도 보면은 다 스타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님은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도형일 것 같죠?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은? 이건희, 신중형,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들 지금 여러분 다 다른, 어떤 사람은 주도형, 어떤 사람은 신중형, 어떤 사람은 안정형. 우리 부대 지휘관도 보면은 부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휘관이 되면 부대를 그냥 강력히 이끄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잘 모든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도 다른 거예요. 찬송가도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찬송가도 달라요. 여러분, 주도형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뭘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앞으로 나가서 이런 거 막 좋아합니다. 그럼 사교형은 뭡니까? 사교형은 반드시 자기가 좀 이름이 좀 나와야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사교형입니다. 안정형은 뭡니까? 안정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너무 마음에 와닿는. 신중형은 뭡니까? 신중형,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신중 다른 거, 왜 날 사랑하나, 알아야 된다는,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모든 면에서 보면은, 유행가도 맞아요. 주도형은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사교형은 날 좀 보소. 안정형은 뭡니까? 다정한 연인이 손에, 이런 거 좋아하고, 신중형은 바람이 몰아치던 그 어느 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주도형,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장점만 있고 모든 사람의 단점만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 이런 주도형은 이런 장점인 반면에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주도형은 조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고, 위험 부담과 경고를 간과할 수가 있고,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잖아요. 내가 맞다, 내 말이 맞다. 여러분, 우리 공항배들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 주도형이다. 주도형.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박 터진다. 박 터지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다 주도형이야. 그 어떻게 될까요? 누구 하나는 꺾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 주도형. 근데 둘 다 사교형이야. 둘 다 사교형. 어떻게 될까요? 매일 파티입니다. 매일 파티. 인생이 뭐 있어 이러면서 둘 다 사교형이 뭡니까? 매일 파티입니다. 여러분, 신중형이 둘 다 신중형이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신중형은. 둘 다 안정형이 뭐예요? 둘 다 안정형이 뭡니까? 편안합니다. 그 시간은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보면은 이 주도형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이 주도형은 이 뭡니까? 이 물건 하나 샀을 때 따라오는 매뉴얼, 막 보험 약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보험 약관,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조그맣게 글씨 써가지고 이것을 살 때는 부작용이 어떻고 이런 거 굉장히 읽기 힘들어해요. 이거 힘들어합니다. 근데 신중형은 어떨까요? 다 그걸 꼼꼼하게 밑줄 칩니다.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형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스타일은 그래서 세부 사항을 무시할 때가 많고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를 누군가가 막 가라 마라 하고 나에 대해서 막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이 주도형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도형인 아이가 있다, 남편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하는 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 신중형이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스타일에 대한 이해, 내가 낳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내 동료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각각의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장점은 극대화하고 성과를 올리고 신속한 결정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떠맡고 마치 바울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약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화. 내가 너무 조급하지 않는가? 한 발짝 더 물러나서 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고 내가 너무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가? 나를 살펴볼 때가 있고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이 성숙한 주도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보면은 사교형, 그죠? 사교형. 여러분, 사교형 어떻습니까? 얼굴 보세요. 얼굴 해피합니다. 얼굴 해피합니다. 해피합니다. 그죠? 장점이 뭘까요? 낙관적이에요. 표현력이 좋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인상을 주고 인간적이에요. 다른 사람들 설득을 잘해.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교형이 더 잘해 얘기를. 이 사교형은 미국도 가본 적도 없지만은 미국 얘기에 더 잘 알아. 얘기를 아주 이야기를 잘해요. 그다음 뭡니까?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잘 사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제 딸이, 제 아들이 아까 제 아들은 안정형. 제 아들이 아까 제가 안정형, 딸이 사교형인데 안정형. 그래서 제 아들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군대에 있을 때 왜 이게 부대를 많이 옮기잖아. 이렇게 부대를 옮기기 때문에 저 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정형이니까. 근데 저희 딸은 사교형이에요. 아빠 1년만 딱 지나면 아빠 이번엔 어디로 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걸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것, 새로운 선생님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를 시킬 때도 안정형한테 구역에 모였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안정형이에요.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오늘 김 집사님 대표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안정형인 김 집사님은 멘붕이 옵니다. 멘붕. 반드시 그럴 때는 안정형인 집사님께 갑자기 시키면 안 돼요. 미리 얘기를 해준다든지 갑자기 시킬 때는 주도형이나 사교형한테 해야지 갑자기 그냥 시키고 한 건 그 사람의 각각의 이런 스타일들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 사교형은 그래서 이 사교형이 있는 곳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굉장히 뭡니까? 아주 뭐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자, 장점만 있다고요? 장점만 있습니까?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약점도 있어요. 약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교형의 약점이 뭐냐? 일의 마무리가 부족해. 시작은 굉장한데 끝에 가면은 용두삼이야. 나 청소할게 하고 막 청소 신나게 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디 간지 몰라. 어디 간지 몰라. 그 다음에 너무 말이 많아.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급하게 결론 내리고 무리하게 약속을 하고 교묘한 말로 설득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 사교형인데 이 교묘한 말로 설득한다. 조금 이게 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 좀 빼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묘한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교묘한 말로 설득을 하는 거다. 그게 능력에 대한
평가를 과대하게 한다. 결과에 지나치게 낙관적이에요. 이 약점이 뭐냐? 사교형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것도 뭐 우리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얘기할 때고 낙관에 떠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믿음하고 우리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고 대충 믿고 그냥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분명한 거니까. 근데 뭐예요? 결과치는 이게 약점. 그러니까 이 내가 사교형이다 그러면 약점을 잘 알. 내가 끝마무리가 부족해. 그럼 내가 끝까지 내가 잘 끝마무리를 하는 내가 약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말이 많고 내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는 데가 약한가? 그러면은 내가 입을 좀 닫고 성숙한 사교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는, 그게 지혜자는 거지. 안정형, 얼마나 평화로워요. 안정형이에요. 안정의 장점이 뭡니까? 협조적이에요. 우리가 남이 아니야. 우리는 남이 아니야. 여러분, 안정형은 굉장히 뭐냐? 협조적이고 쉽게 동의하고, 그죠? 쉽게 동의하고, 또 어떻습니까? 충성스럽고 남을 잘 섬기고 꾸준하고 안정돼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줘요. 안정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정형이 있는 곳에 뭡니까? 항상 평화가 임해요. 안정형. 평화스럽습니다. 참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안정형, 제 아들이 안정형인데, 그러면은 급격한 변화를 꺼려요. 그리고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건 이제 성숙하지 못한 약점이에요. 일을 미루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생각될 때가 있고, 갈등을 회피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피동적이고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마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정형은 뭐냐면은 짜장면집을 갔어요. 짜장면집. 좀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40분이네. 시간이 엄청 많네. 네, 할렐루야. 네, 그래도 마무리는 제가 빨리 할게요. 여러분, 짜장면집을 갔어요. 짜장면집을 5명이 갔는데 나는 짬뽕을 먹고 싶어. 근데 다 짜장면. 그러면 본인은 짬뽕 오신데 뭐라 그래요? 나도 짜장면. 이게 안정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정형 뭐냐면, 대세가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안정형은 뭐냐? 그 분위기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 튀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이게 이 안정형의 이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회가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막 광고를 해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꼭 나오세요. 그러면 안정형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나 안 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정형, 그래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그 다음에 뭐예요? 신중합니다. 신중형은 뭐예요? 신중형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정리정돈.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치과 의사들도 다 달라요. 어떤 치과 의사는 주도형인 치과 의사가 있어요. 딱 보고 오늘 뽑읍시다. 그냥 바로 뽑아버려요. 사교형은 뭐래요? 사교형은 어디가 아프세요? 뭐 예를 들어 사교형은 뭡니까? 그냥 아픈데 이야기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분위기 따라가지고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냥 분위기 좋으면 뽑아버려요. 그냥. 이 안정형은 뭘까? 안정형은 굉장히 아주 잘 설명도 잘해줘요. 왜냐면 혹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아파서, 여러분, 다정한 의사 치과에서 보면 왜 다정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보고 친절하고, 이런 분들은 안정형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중형은 지금 이 아빠 죽겠는데 설명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중형은 뭐냐? 신중형 정리정돈을 잘해요. 정리정돈이 분명해요. 그리고 유능해. 그리고 자기 훈련을 잘하고 정확하고 철저하고 외교적 수완이 있고 분석적이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형은
뭡니까? 굉장히 뭐냐면 똑바로 하자, 이거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 뭐냐면 신중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 신중형이다, 아내가 사교형이에요. 남편은 도저히 아내 이해할 수가 없어. 저렇게 뭔가 물건 같은 거 있으면 어디다 놔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신발 넣으면 신발이 왼쪽은 저쪽 발, 오른쪽은 이쪽 발, 도저히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신중형인 남편은 뭐예요? 오와 열이 딱 맞습니다. 오와 열. 딱 맞고 모두 깔끔하게 뭐가 정리가 돼 있어요. 신중형 뭐가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외교적인 수완도 있고 분석적이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중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다 달라요. 여러분, 주도형은 누가 주도형일까? 대통령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은 주도형이에요. 그럼 사교형은 누가? 사교형은 노무현 대통령. 그 여러분 아직 너무 광고하십니까? 기다시면서 저들의 눈물이 뚝, 노무현의 눈물.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 따뜻한 사회를 만나는 게, 사교형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신중형, 여러분 신중형 누가 신중형 같습니까? 여러분, 다 이 모든 대통령들도 다 각각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점만 있냐? 누가 모든 게 장점만 있다고요? 뭐가 또 있다고요? 약점 뭐냐? 지나치게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일에 얽매이기 싫고, 일하는 방법에 융통성이 없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중형은 뭐 하는 거예요? 꼬치 캐물어 가지고 아주 그냥 오장육부를 그냥 은혜 없이 오장육부를 갖다가 막 팔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중형,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융통성도 없고, 세부적인 게 얽매이고, 자발성이 약하고, 의심이 많고,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비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제 하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대부분의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성향들을. 얘도 주도형이다 그러면 아무도 뭐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안 다녀. 새벽에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아무도 없어. 그럼 주도형 그냥 가면 돼. 왜냐면 이 뭐 건널목 건너라고 있는 거지, 건너요. 그럼 사교형은 뭘까요? 둘이 같이 가면 해결돼. 사교형은 둘이 가면 돼. 그 신중형은 뭘까요? 신중형은 아무리 없어도 이 건널목에 아무리 눈 닦고 삼자 없어도 파란불 켜져야 간다. 안정형은 뭘까요? 안정형은 먼저 간 주도형과 지금 기다리는 신중형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둘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유형들을 좀 우리가 알 때, 예를 들어서 부흥사 목사하면서 뭐 결단의 시간을 할 때 주도형은 어떨까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자기 소신껏 합니다. 주도형은 소신껏 해요. 그럼 사교형은 뭡니까? 사교형은 나갈 때 빠르게 탁 나갑니다. 그냥 빠르게 나갑니다. 그러면 안정형은 뭡니까? 안정형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다른 사람 보고. 신중형은 뭡니까? 아니 왜 자꾸 이러스나 마라 하실까 저 목사님은.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시간 때문에 뭐 더까지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내가 어느 쪽에 더, 여기 보면은 다 장점과 단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하이고, 어떤 사람이 전부 다 주도형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도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정형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 가서는 주도형이야. 회사에 가서는.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사교형이 될 수 있어. 왜냐? 이게 적응력을 높여가는 건데, 그러나 기본적인 성향은 뭐예요? 기본적인 성향은 주도형이 있고, 사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중형이 있고, 안정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제 아내는 신중형.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했는데 어디 거기 뭡니까? 여행을 가는데 저는 이민 가는 줄 알았어. 세상에 짐을 갖다가 얼마나
얼마나 철저하게 여보 이것도 필요한 거야, 이것도 필요한 거야. 정말 냉장고하고 도마 안 가져갔을 뿐이지 정말 아주 그냥 가서 뭘 할 것인가 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성숙하면 어때요? 잘 맞춰가지고 성숙한 신중형은 어때요? 성숙한 신중형은 아 내가 이런 거 너무 세부적인 거 너무 내가 하는구나 하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순종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 이해하죠. 왜 저렇게 저분은 꼬장꼬장할까가 아니라 아 저분 때문에 일이 그래도 한 단계씩 더 차분차분 밟아가는구나. 아 저분은 왜 그렇게 그냥 뭡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혼자만 할까, 그게 아니라 아 저분 때문에 때로는 저런 주도형이 있어가지고 일이 조금씩 되어가는구나. 저분은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분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그냥 기도하고 끝내겠네. 창문 올라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내가 누군지 나를 잘 알고 나의 장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